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아지경, 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무아, 이 아를 잊어버리는, 나를 잊어버리는, 나를 없앤다, 내가 없다 라기보다는 나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지, 그러한 경계, 이것을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이 무아지경의 예로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음악에 취해서 막 춤을 춘다. 그야말로 체면이고 나발이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것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나를 잊어버리고 댄스 삼매경에 빠졌다. 우리가 그것을 무아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도대체 어떠한 그러한 경계인가? 그것을 설명하려면은 먼저 무아이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이기 때문에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런 개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의 맥락에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죠. 주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주관. 그러면은 이것은 이 우주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물질 질서에 따라서 변화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반동할 수도 있는,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따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간의 주관, 그것을 아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불교죠. 불교.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번뇌가 나와서 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아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번뇌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 탐욕, 진해, 그 다음에 우치, 이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이러한 번뇌들이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불교의 금강경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도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즉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은 좀 논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무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이죠. 주관. 이 변화하는 그 물질 질서에 따르지 않는 어떤 불변하는 그러한 주관, 불변한다기보다는 그 변화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주관,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아상. 그래서 이 아상이 있으면은, 이 아상이라고 하는 그 주관이 있으면은 물질 질서를 온전하게 그 과학적 방법론으로 그 인과관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오해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에 방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주관, 아상,
그러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순수한 그러한 어떤 물질 질서에서의 객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아상을 가지고 있는 남의 그 남도 결국에는 주관을 가지고 있는 남이죠. 그 주관을 가지고 있는 남이 객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순수한 그러한 인과관계 법칙, 물질 질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에는 주관이죠. 남의 주관을 가지고서 나를 보는 객관.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무화가 아닌 유화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의 경지, 이 무화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잊기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너를 잊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는 너를 같이 잊어야지 무화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지경을 또 누가 이야기했느냐? 그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그 왕구규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청나라 말기에 왕구규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무화지경을 이야기하면서 유화지경하고 무화지경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화지경은 말 그대로 유화지경, 나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이야 관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가지고서 나의 주관으로서 물질을 대한다. 그것이 유화지경. 그렇다면 무화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물, 관물, 물질로서 물질을 대한다. 이것이 무화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주관을 잊어버리고 나의 어떠한 그런 편협한 생각이나 나의 고집, 나의 감정, 이러한 사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지경에서 대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 대의가 행해진다. 대의는 무화지경에서 행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나를 잊는다고 하는 것. 그렇죠? 나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비단 대의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른 방해 요소한테 휘둘리지 않고 온전하게 이 물질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이 된 그러한 인과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곧게 딴 데에 치우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진도를 척척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무화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무화지경으로 일을 하면은 그냥 잡념이 없이, 잡생각이 없이, 휘둘리는 것 없이, 방해 요소 없이 온전하게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아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를 가지고서 일을 한다. 나의 주관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 이 일을 대할 때. 그러면은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집중하는데 굉장히 말하자면은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과학적 방법론으로 그 인과관계가 분석이 된 그러한 길을 그냥 수행하면 되는데,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온전하게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개인의 취향에 반영이 되고 개인의 어떤 경험과 편협한 지식, 이런 거에 있어서 제한받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그냥 감정의 기복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서 짜증난다, 일하기 싫다, 힘들다, 이러한 감정에 따라서 그냥 성과가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주관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 물질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유아지경에서 무아지경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방해받게 되고 집중에 흐트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아지경으로 일을 한다. 일을 할 때는 나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 아라고 하는 것은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온전하게 일에 집중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물질 질서의 그 변화에 온전하게 따라가지고서 그 과학적 반복론으로 분석이 된 그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그냥 아무런 따짐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따라간다. 무아지경으로 일체의 잡생각도 없이. 그러면은 그냥 그 퍼포먼스가, 그 일의 진도가 그냥 척척 그냥 쭉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성취를 물질 외에 그 어떠한 그러한 인간의 주관으로부터 제약을 받고 방해를 받지 않고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 길로 가서 최상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 개체로 태어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어가지고서 인생을 삽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일을 할 때만큼은, 집중해야 될 때만큼은, 몰입해야 될 때만큼은 나를 잊자, 나를 내려놓자. 일을 할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는 나를 잊어버리고 무아지경으로 오로지 물질 질서에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도 물질로서, 도구로서 그 물질 질서의 변화에 그야말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임해서 무아지경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최상의 성취를 이룹시다. 일을 할 때는 나를 잊고 무아지경에 빠져봅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